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증가 뒷담화 1월 21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증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디올백, 이것이 그 300만 원짜리 백이 뭐 명품인지 아닌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일단 언론에서 취급하는,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는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정가의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서 제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이라는 것이 이것의 해법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일부에서 사과하는데, 김건희 여사 사과하는데 여기에 어떤 함정, 덫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자, 그런 부분과 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매듭을 지어야 될지, 그 부분을 제가 취재한 내용, 그리고 좀 앞으로 향후 전망,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을 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는 몰카 함정,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목사가 손목 시계에 이 카메라를 달고 가서 그 함정을 설치한 거죠. 몰카 함정이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사건을 규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 국민이 몰카 함정이지만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마 그 사과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까지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어떤 생각인지 제가 이제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결론을 내릴 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뭐 김경률 비대위원, 뭐 이수정 교수, 뭐 이런 그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마치 이 사과를 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원래 이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항상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태경, 이런 몇몇 사람이 이 사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사과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사과가 왜 필요하고, 이 사과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본인들이 마치 뭐 선명한 것처럼 선명성, 자기들 나름대로 선명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가려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과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이제 수위가 어떻게 할지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대로 최근 들어서는 야당보다 여당 안에 있는 새로 들어온 이 사람들이 더, 하태경은 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지만 원래 그런 노선을 걸어왔고, 이 사람들이 더 사과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 노림수에 그대로 걸려드는 겁니다. 그 사과를 하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걸 가지고 총선용으로 다 이 특검을 다 설치를 해놨죠.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총선용 악법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 김건희 특검과 이 명품백, 소위 명품백, 이것을 연관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선을 김건희 게이트, 뭐 이렇게 덫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덫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앞뒤 맥락을 보지도 않고 만약에 이 사과를 하게 되면은, 특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게 되면 이건 그대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덫에 걸리는 거죠. 자, 사과를 하면 끝날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 이 최순실 게이트 때 사과하라 하니까 사과를 했죠. 근데 사과한 내용 가지고 또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니까 2차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아서 더 번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에 본인의 회고록에서 그것이 실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과하면은, 아, 그래, 내 이 전후 사정은 뭐 다 이야기할 것도 있고, 다 나도 말할 게 있지만, 그냥 사과하면 끝난다고 하니까, 아, 그래, 내 사과한다. 일단, 좀 편안해지기 위해, 잠잠해지기 위해서, 괜히 나라가 뭐 이렇게 뭐 덜썩덜썩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과한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도 민주당은 그 덫을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사과하면은 계속 꼬리를 또 물고, 총선 내내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좌편향된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것만이 아니고, 이, 소위 말하는 명품백만이 아니고, 과거 거 다 들춰낼 겁니다. 과거에 다 이 대선 때, 무슨 뭐 학력, 부풀리기, 뭐 이런 것들 다시 다 들춰내가지고, 이러니까 뭐 특검을 못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도 다시 다 할 테고, 선거를 일단 김건희 특검으로 치르기는 어려워졌죠. 거부권 행사를 해버렸고, 어려워졌으니 이것과 다 연결시켜서 어쨌든 김건희 이 게이트, 이런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이 받았는데, 받았으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받았다는 거는 맞잖아.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받았다기보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 좌파 유튜버 방송을 오늘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쫙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는. 근데 제가 본 것은 받았다기보다 이 최재영이라는 미국에 사는 그 목사, 북한도 막 다녀오고 한 이 목사가 덜철 설치해 놓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던져놓고 가버렸다. 던지고 갔다. 그러니까 가방을 던져놓고 가버렸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덥석 받은 게 아니고. 자, 상황을 보면은 가장 핵심은, 그러면 이 서울의 소리라는 좌파 유튜브에서 이거를 2022년 9월 13일 날 이것을 이 불법으로 촬영을 했는데, 함정 이 시계에다가 카메라 장치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걸 왜 1년이 훨씬 지난 최근에 이걸 보도라고 할까요? 뭐 유튜브에서 이걸 왜 깠을까? 그때 당장 까지 않고 왜 깠을까?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맞춰서 총선 앞에서 깠다.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저도 이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을 하나 촬영을 했으면은 이거를 공개하지 못해서 안달일 겁니다. 자기들은 뭐 대단한 걸 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걸 왜 1년 이상이나 가지고 있었을까? 자, 김건희 여사가 그 백을 들고, 파우치 형태죠. 그것을 들고 어떤 공개 행사장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은 그때 터뜨리려고 했다.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극적인 효과를 얻겠죠. 자,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사장에 저 백을 파우치를 들고 나타났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가 아니고 재미 목사가 선물을 한 거다. 봐라. 그때 당시 이런 장면이 있었다. 똑같은 백이지 않느냐. 이거 하려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안 들고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가 안 들고 나오니까, 아, 이거 더 이상 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안 들고 나올 것 같으니까 1년 이상 안 들고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들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총선에나 이용해 먹자. 그래서 총선 앞두고 막 청천종국이 무르익는 마당에,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쩌고 민주당이 막 하고 있는 마당에 일종의 협업 차원에서, 김의겸이 이야기했던 협업 차원에서 던진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안 들고 나왔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그걸 투척해놓고, 선물 투척해놓고 간 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뭐 포장지도 안 뜯어보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뭐 반환 물품 속에 넣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으면 더 난리를 쳤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투척하고 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좌파 유튜브에서 장인수라는 사람이, MBC 기자를 했던 장인수라는 사람이 리포터를 하면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누구냐? 그 북한을 2차례나 다녀온 미국 사는 목사 최재형 목사가 직접 촬영을 한 것을 제보를 받았다. 제보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아크로비스타, 그때는 대통령 간저가 그 다 완공되기 전이어서 그 전에 살던 아크로비스타 이 아파트, 그리고 그 지하에 코바나 컨텐츠가 있죠. 김건희 여사가 그 대표로 있던 곳. 거기 가서 몰래 도둑 촬영을 한 겁니다. 촬영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왜 이런 거 자꾸 가지고 오시느냐.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마세요.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 전에 많았다 하는데, 이 최재형 목사가 2022년 6월에 한번 또 방문을 하면서 그때도 뭐 샤넬 향수, 뭐 화장품 뭘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이제 줬는데 그것도 지금 뭐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뭐 향수 화장품이니까. 그리고 이제 3개월 있다가는 완전히 이 함정을 설치하고 간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걸 왜 또 자꾸 이런 걸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선물을, 그러니까 이 경호처를 거칩니다. 경호원들이 그 전에 휴대폰 같은 거, 최재형의 휴대폰 같은 것을 받아서 수거하며 놓고 다른 거 소지한 거 없는 거 확인하고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 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선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백을 포장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서 이거 들고 나갔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나이도 많은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단 거기에서 그냥 받고, 그리고 처음에 2022년 6월에 샤넬 향수 화장품을 받았을 때는 있는 자리에서, 최재형이 있는 자리에서 그 비서를 불러서, 다른 산모를 불러서 포장지를 한번 뜯어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살짝 몰래 가져가서 이거 내가 써야지 한 건 아닌 거죠. 뜯어보게 했다는 건 최재형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소래소래 가가지고. 그리고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다 알려진 대로 모든 것을 소래소리가 다 카메라도 사줬고 또 이 시계하고 다 자기들이 마련해가지고 그 300만 원 주고 백까지 사가지고 최재형한테 들려보낸 거죠. 그 자기들이 다 기획해놓고 이걸 찍어놓고는 제보받았다. 마치 자기들은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했냐면은 이 소래소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300만 원짜리를 백화점에 가서 명품 그 점에 가서 300만 원짜리 사는 장면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점원하고 나누는데 그 목소리가 최재형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쪽에 소래소리 사람이 가서 이것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미끼를 준비를 하면서 그거 다 찍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려서 보내는 거죠. 그 최재형이 나 저기 몇 번 김건희 여사가 안면 텄다 이러니까는 그렇게 해놓고는 제보를 받았다. 그것을 기다리다가 김건희 여사가 그 백을 들고 나와야지 자기들은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그걸 기다리다가 안 들고 나오니까 총선 앞두고 터뜨려 놓고는 제보받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방송을 하면서 1년 이상 안 돌려준 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1년 반 동안 기다렸습니까, 이걸? 더 큰 함정을 파려고 기다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유튜브 거기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카톡을 연달아 막 공개를 합니다. 마치 큰 거 있는 것처럼 예고를 해놓고 앞으로 이번에는 뭐가 터진다 예고를 해놓고는 실제 보면은 어떤 사담 나눈 거 카톡을 막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밝혔다시피 이 사람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경기도 양평
그때 양평 고속도로 계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평에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와 같이 그 동향이다, 잘 안다. 과거에 집안끼리 뭐 교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접근을 한 거죠. 김건희 여사에게.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이 본인이 그런 이야기 한 것도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아버님이 참 인품도 좋고 훌륭하신 분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물어 떨어지는 거죠. 김건희 여사 경계를 허물어 떨어놓고 거기서 함정 촬영을 다 하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 명품백 문제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죠. 취임하기 전에 아니고 아예 결혼하기도 전의 일이죠. 그 뭐 도이치모터스 거기에 주식에 투자한 거, 그거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재투표를 뭐 하는 거, 그것은 뭐 그 정치권에 맡겨버리면 되고, 노선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는 그 확실한 악법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대로 국회 절차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 명품백이라는 건, 명품백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 2022년 9월에 찍어놓고는 지금까지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린 이 과정을 설명을 해야죠. 이 선물이라면서 폭탄을 투척하는 이 과정을 처음에 이 최재령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했는지, 처음에는 무슨 뭐 남북 문제 조언할 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한 번에 바로 그렇다고 접촉이 안 되죠. 그러니 이 아버지와 내가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버지가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고 막 이렇게 해서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한번 가서 뭐 화장품 같은 것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함정을 파서 완전히 촬영 장비까지 갖춰서 찍어놓고, 그러니까 함정을 투척하고 찍은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투척을 한 겁니다. 이걸 넙죽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자, 지금 넙죽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프레임을 짜기 때문에 제가 넙죽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투척을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걸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들고 놓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는 총선 앞두고 터뜨렸다. 이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설명할 필요는 없죠. 용산에서 확인된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던 이 특별감찰관, 그것을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제2부속실 설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하면 기구 개편이 되죠.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의 기구 개편을 발표를 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를 발표를 하면서 왜 제2부속실을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가, 특별감찰관제는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 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와서 만약에 이부속실이 있었으면은 이부속실을 거쳐서 면담을 하러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부속실에서 다 체크를 할 텐데, 왜 그 가방을 왜 들고 왔는지,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체크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함정을 투척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부속실이 있었으면은 그걸 아마 밖에다 놔두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는. 자, 그래서 이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하고 그런 것은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격이 되는 겁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